원장님, 당뇨 환자들 대부분이 과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. 과일을 건강하게 먹으려고 하다가 췌장이 망가진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듣고 있고 한데, 과일을 어떻게 섭취하면 좋을지 당뇨인의 과일 가이드에 대해서 원장님께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. 과일은 천연이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겠지 하는 게 거의 대부분 당뇨 환자들이 일반적인 생각이고요. 비타민을 보충해야지 다른 관련돼서 당뇨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. 원장님, 과일을 먹어도 되는지 안 먹어도 되는지, 아니면 어떤 과일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원장님께 의견을 좀 말씀 나눠 주십시오. 네, 일단 과일에 대해서는 저희 그 당뇨 식단에도 봐도 보통 1 내지 2 교환 단위 정도는 섭취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과일은 유기질이나 비타민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먹는 게 맞죠. 그런데 너무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과일은 저는 그래서 꼭 과일을 어느 정도 먹는지를 드시는지를 그 진료를 볼 때 꼭 여쭤보거든요. 근데 좋다고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근데 특히 당이 높으신 분들은 굉장히 저는 제한을 하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. 우리가 역시 과일을 섭취하는 것도 본인의 혈당, 본인의 그 당뇨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개별적으로 저는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자, 과일에는 뭐가 많습니까? 물론 좋은 비타민, 무기질, 섬유질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데 거기에는 포도당, 또 과당, 또 우리가 설탕이라고 하는 그런 자당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과일은 당이 높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해가 될 수 있는 또 음식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과일 속에 있는 우리가 과당이라는 거는 굉장히 달콤하죠. 과당이 들어있는 음식들은 굉장히 맛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그런 음식이 되겠는데요. 자, 포도당은 너무 잘 아시죠? 우리가 혈당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포도당이고, 과당은 우리가 포도당으로 측정하는 혈당계로 잡히지가 않습니다. 근데 그럼 뭐가 문제냐? 이 과당은요, 우리 몸에서 들어가면은 바로 저장되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. 그 저장되는 형태라는 거는 지방을 얘기하게 되는데요. 일단 섭취한 과당은 여분의 과당은 간으로 가서 지방으로 바뀌면서 지방간을 유발시킬 수가 있게 되고, 또 내장 지방 같은 그런 좋지 않은 지방으로 변환이 굉장히 쉽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그런 지방간이나 내장 지방은 결국에 인슐린 저항성을 우리 몸에서 더 악화시키게 되면서 당뇨, 혈당, 고혈당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과일을 어떻게 섭취해야 되느냐? 거기에는 이제 몇 가지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, 자, 어떤 것을 얼마나 언제 먹어야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어떤 과일이냐? 뭐 과일 종류 굉장히 많잖아요. 근데 일단은 조금 그래도 당이 좀 적고 섬유질이 높은 과일이 좋을 것 같습니다. 거기에는 우리가 흔히 베리류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. 자, 블루베리, 뭐 라즈베리, 또 딸기 같은 것들이 이제 거기에 속하는데요. 당질은 비교적 적으면서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좀 좋은 과일류가 되겠고요. 그리고 너무 물렁한 과일보다는 대체로 좀 딱딱한 과일들, 그러니까 뭐 홍시나 그런 것 좀 물렁하잖아요. 수박이나 그런 것보다는 좀 딱딱한 사과나 배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섬유질이 좀 더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당이 흡수될 때 섬유질에 의해서 조금 차단이 되거나 방해가 되면서 그래도 혈당이 올라가는 거에 조금 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 언제 섭취를 할 것이냐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자, 우리가 식사를 하고 후식으로 과일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근데 식사를 해서 우리가 충분한 에너지, 칼로리, 또 탄수화물이 막 들어간 상태에서 과일이 들어가면은 그 과일 속에 있는 여분의 에너지들은 역시 다 저장되는 그런 지방으로 다 변환이 됩니다. 그렇다면 바로 에너지를 쓰이지도 못하고 우리가 필요 없이 그런 지방간이나 또는 내장 지방으로 또 증가되는 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고 역시 혈당 조절이
더 되지 않게 되는 그런 또 문제점을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과일을 얼마나 먹을 것이냐도 굉장히 궁금해하세요. 예,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과일 뭐 이것도 먹고 뭐 귤도 먹고 사과도 먹고 뭐 또 다른 뭐 바나나도 먹고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에 다 먹어도 되는지 아시는데 굉장히 제한해서 드셔야 됩니다. 그래서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내 주먹의 절반 크기 정도에 해당하는 정도가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사과로 생각한다면 사실 반쪽도 안 되는 거죠. 사과 반도 안 되는 한 2쪽이라든지 또는 귤도 작은 걸로 한 2개, 토마토도 작은 거 2개, 뭐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뭐 반쪽 정도 되는 그런 정도를 한 번에 다 드시는 것이 아니고 뭐 어떤 날에는 이제 사과를 섭취를 한다면 그 다음에는 뭐 귤, 또 그 다음에 다른 날에는 또 토마토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리고 또 어떻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갈아서 하는 거를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. 그래서 과일 주스라든지 어떤 액기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몸에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. 특히 과일의 경우에는요, 그 안에 있는 즙만 먹게 되면 정말 그 안에 있는 과당이라든지 자당만 섭취하게 되는데 그것보다 과일에 들어있는 무기질, 비타민, 섬유질, 특히 섬유질 같은 것들을 잘 섭취하기 위해서는 그냥 통째로 먹는 과일이 훨씬 좋습니다. 그래서 절대 과일을 갈아서 어떤 주스라든지 즙으로 내서 드시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